김영수가 소리를 찾아 단포리까지 찾아오면서 상당히 불안한 느낌으로 12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는 김영수와의 악연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소리가 바뀌어버린 미래를 보기 시작하면서 소리의 행동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재를 지키기 위한 소리의 선택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거라는 단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리와 선재가 핸드폰을 찾으러 갔을 때 소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이미 보여준 적이 있었죠. 분명히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진 소리가 벼랑 끝에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이미 미래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예 미래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니라 선재와 소리의 바뀐 미래를 보게 된 거였어요. 바뀐 미래 속 소리는 단포리에서 김영수에게 쫓기고 있었는데요. 김영수가 선재와 소리를 납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폐건물에서 단포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라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신변 보호를 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소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소리가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선재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본 미래에서 자기가 김영수에게 쫓겨 절벽에 몰렸을 때 선재가 소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잖아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리가 본 미래의 한 장면처럼 선재가 또다시 김영수로부터 소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에 처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소리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가 갑자기 미래로 되돌아가 버린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전날 밤에 이미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복선을 깔아놨잖아요. 소리는 자기가 당장에라도 미래로 돌아갈 것처럼 말했었고 기차에서 선재를 혼자 두고 내리기 위한 연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선재는 소리가 미래로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김영수를 유인해서 선재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범인은 단포리에 그리고 선재는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선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죠. 예고편을 보면 선재가 소리의 거짓말을 눈치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리가 본 미래에서 선재가 다시 단포리에 돌아가서 소리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벼랑 끝에서 미래를 본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리고 선재를 기차에 태워보낸 날은 그 다음 날인 5월 6일이었는데요. 소리가 김영수에게 쫓기게 된 날의 미래에서 본 달력은 5월 7일의 저녁이었습니다. 선재가 소리의 거짓말을 깨닫고 돌아올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야기죠. 선재는 소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키기 위해 단포리로 달려갈 것 같은데요. 어쩌면 소리가 본 미래가 이런 나비 효과까지 전부 계산이 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라고 해도 선재가 김영수에게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리가 본 미래의 모습에서 선재가 소리를 구하려고 달려온 것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 김영수에게 당하는 모습 같은 걸 본 게 아니었잖아요. 팔팔한 청춘인 선재가 다리까지 다친 김영수에게 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수가 경찰에서 도주하면서 다리를 다쳤다는 것이 해피엔딩의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등가 교환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결말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누구에게든 꼭 일어나고 만다는 법칙이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기 전에 2023년에서는 소리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소리가 과거를 바꾸면서 다시 다리를 되찾았지만 그걸 대신해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도주하면서 범인이 다리를 다쳤던 게 달라진 미래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범인이 다리를 잃게 되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복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벼랑에서 추락하게 되는 사람이 소리나 선재가 아니라 김영수라고 하면 김영수가 소리 대신 다리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이미 돌아가 버린 소리가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장면에서 내리던 눈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이 장면 속에도 숨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미래에서도 소리의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말하는 소리의 멘트는 다시 돌아간 미래에서 소리와 선재가 또다시 슬픈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소리의 이번 타임슬립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건데요. 이제 선재의 시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전부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장면이 소리의 네 번째 타임슬립을 암시하는 복선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리가 처음 과거로 돌아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선재에게 다시 한 번의 타임슬립 기회가 주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과거를 바꿀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의 다른 장면에서도 소리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오게 된다는 복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리가 김영수에게 쫓겨 도망간 곳은 단폴이었잖아요. 하지만 선재가 다시 찾아간 곳은 원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김영수가 거기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했던 소리가 경찰에게 그 장소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때 소리가 부탁한 날은 5월 10일이었습니다. 단포리에서 김영수에게 쫓기게 된 날은 5월 7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3일의 여유가 있는 상황인 거죠. 단포리에서 미래의 소리가 다시 후회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소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5월 10일에 폐공장으로 김영수를 유인하려고 한다는 전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그 날짜로 이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재는 소리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 하는 선택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직 4회차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소리와 선재의 미래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저는 선재 없고 튀어남은 이야기 재미있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